이제 그 감개 다음에 릿개를 볼게요. 이거는 부를 이제 상으로 가져서 중화 릿개라고 보통 불러요.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건곤감리가 되는 거죠. 우리 태극기에 쓰이는 건곤감리께를 한 거예요. 자, 릿개는 이제 그 소성께, 그러니까 제가 소성께라고 자꾸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 용어는 그 왜 리 그러면 획 3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획 3개짜리 8개. 이거를 소성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작을 소자에 이룰 성자에서 작게 이루어졌다 소성계. 2개 합친 그 6획짜리 개는 대성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8개 3획짜리 리께는 지금 가운데가 음이고 위아래가 양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여기 있는 요 음이 양쪽 그러니까 위아래 이제 그 양에 붙어 있다 해서 붙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 리자가 원래 이 리자가 이별하다 할 때 이 리자잖아요. 이 떨어질 리자거든요. 근데 정반대 뜻인 붙다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 요것도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이죠. 그 떨어지다와 이제 붙다를 같이 쓴다. 그래서 정의천은 이 리께에 대해서 이제 요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할까봐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원래 정의천이 역전을 지을 때 이제 뭐 요런 거 그 리께다 쓰고 그다음에 밑에 뭐 괴사 쓰고 이렇게 할 때 리께 맨 처음에 약간 총론처럼 뭐라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그 제가 그 고대의 10개의 역전이 있다 그랬는데 12기라고 부른다고 10개의 날개라고 그 중에 그 서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계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궤들을 쭉 이어갖고 순서에 맞추어서 이 순서대로 뭔가 이야기를 지어낸 게 이제 서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가 감께니까 앞에 감께가 어떠하니까 릿께로 이제 이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또 이제 정의천이 그 서계전을 소개하고 서계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 주석에 있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 개사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 주석이 원래 좀 더 길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리는 붙음이며 밝음이다. 그래서 뜻을 지금 2개를 취하고 있죠. 어, 음이 위아래 양에 붙은 것을 취하며 붙음이란 뜻이 되고 자, 요게 재밌죠. 가운데가 비어 있다. 제가 이 음하고 양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송대 유학자들이 이 음은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 그런다 그랬죠. 반면에 이제 실선. 얘는 이제 꽉 차 있다. 실선, 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때 가운데가 비어서 이건데 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음이라는 거죠. 가운데가 이제 음이면 밝은 뜻이 된다. 가운데가 비면은 밝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리는 이제 그 그러니까 사물로 치면 불이 되는데, 불의 몸체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물건에 붙어서 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에 불이 붙어서 이제 밝아지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 해를 취하기도 하는데, 비어서 밝음. 이게 이제 허명이에요. 허명이 리께의 어떤 하는 밝음의 이제 어떤 특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밝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허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허명의 뜻, 밝음의 뜻도 있고 붙음의 뜻도 있다라는 건데 요 말이 이제 되게 좀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보면 불은 보통은 불꽃이 있을 때 왜 가운데 불꽃이 가장 어둡잖아, 그죠? 가운데가 가장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그래 바깥 부분이 이제 공기하고 이렇게 막 저기 부딪히면서 이제 공기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건데 가운데는 그런 것이 약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면 이제 비어 있다는 말이 약간 이해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 하는 거는 물과 같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은 어떤 그 현상인 거죠. 막 타고 있는 현상인 거지. 그래서 이제
밝은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밝은 게 아니고 얘가 붙어서 어떤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밝다. 약간 이런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정, 형, 흉, 비누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불은 이제 자기 혼자 생길 수는 없고 뭐 어디에 붙어서 개를 태우면서 이제 불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에 붙는다는 건 이런 불쏘시개가 있어야지만 불이 붙는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주위에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이 양에 붙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 그 리가 갖고 있는 이 붙음, 붙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부착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부착성. 하여튼 뭐 토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어떤 그 어디에 붙어 있다. 이런 것이 리께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붙는다는 건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디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메모지를 뭐지? 견출지인가? 인출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붙였다. 그럼 그 붙인 그 대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붙는다는 것 자체는 남에게 의존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제 그 이천은 해석할 때 그거 보면 만물은 붙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물이란 표현을 쓰죠. 세상 모든 이 그 개별 물질들은 붙음이 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어떤 그 보편성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붙어야 된다. 그 얘기는 자기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예도 드러났죠. 그 교재에 보면 사람은 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치에 붙기도 하고 어떤 그 일, 사건에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뭔가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요즘 그 용어로 하면은 연결성? 근데 연결성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착 달라붙는 이런 느낌이어서 좀 더 이 밀접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연결성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요즘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좀 밀접하게 부착된다. 그러고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시빅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서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계사전 같은 거. 근데 그 중에 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전은 단이 결단하다 할 때 단자여서 괴사를 옛날엔 단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사를 해석하는 전이 단전인데 이 단전도 원래는 역전에 다 들어있고 단전의 주석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또 복잡할까 다 빼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 돼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단전에서는 스케일을 확 키워가지고 뭘 하냐면 리께에 대해서 붙음은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고 백꽃과 초목이 땅에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 붙어 있는. 그래서 리께의 붙음이라는 그 부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 원리로 확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붙음은 하여튼 이런 이 붙음을 뭔가에 붙어서 존재한다. 뭔가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런 것이 좀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괴사에서 보면 거기 뭐 리정, 형 이런 게 나오는데 뭔가에 붙어서 존재할 때 그 존재 원리의 일차성은 뭐냐면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붙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존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는 물에 붙어 있어야 되죠. 물고기가 하늘에 붙어 있으면은 얘는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착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붙어야 한다. 그래야지 오래 붙어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존재의 기본 논리죠. 그 제대로다, 적절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면 이건 바로 중의 개념하고 통하죠. 그래서 효에서도 이제 중이 되게 중요하고요. 중의 자리, 중의 덕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괴사에서는 올바르면 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자기가 존재할 곳에 자기가 부착될 곳에 가서 부착이 돼야지 이롭고. 근데 문제는 이 제대로 붙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인지 어떻게 찾는가?
또는 찾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오래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요즘 그 접착제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왜 그 옛날엔 못으로 박을 거를 요즘은 그 대부분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못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뭐지? 3M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나와가지고 강력 접착제가 붙어서 잘 붙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실 도구 같은 거 그런 걸로 붙이면 거의 떨어지죠. 잘 안 붙더라고. 제가 어제도 그 인터넷 선이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자꾸 끊겨가지고 062에서 인터넷 선을 바로 끌어오려고 인터넷 선을 이제 그 바깥에서 거실에서부터 끌어오느라고 선 천정을 통과했어야 되거든요. 그 천정에다 얘를 이제 붙이려고. 그 옛날에는 이거 그 디귿자 이렇게 붙이는 걸로 붙이거나 아니면 못으로 이제 그 얘네 이렇게 연결하는 걸 붙이거나 하는데 이게 접착제가 돼 있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사왔는데 어젯밤에 붙이고 5분 만에 다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천정이나 이런 데 매달려 있는 것들은 무게를 중력을 지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착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못이라고 하는 애는 되죠. 못도 접착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적절한 접착시키는 적절한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실제로 접착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면요. 접착하는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자기 품을 내어준 거예요. 여기 와서 붙여줘 좋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존을 하고 걔는 자기의 품을 내어줘서 나에게 의지를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그것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형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제 어찌어찌 부착을 하더라도 5분 만에 떨어져. 이런 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제대로 잘 붙일 수 있을까를 말을 할 때 암소를 기르듯이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흉, 빈, 우. 흉은 기르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축할 때 축자이기도 한데 주역에서는 이걸 전부 다 기르다, 양육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읽어요. 흉으로. 그래서 흉 비누인데 빈는 빈마 있었죠. 빈마. 어디에서 나왔죠? 공ቄ에서 빈마 지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암소, 음이죠. 유순함을 갖고 있는 어떤 음의 성질이에요. 암소를 기르듯이 하다. 먼저 암소. 이거는 뭐냐면 유순한 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공개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개의 유순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따른다는 뜻인데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들과 연결이 돼서 잘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말랑말랑한 신체 같은 것, 어떤 그런 말랑말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순함이라고 유연함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타자하고 이렇게 얘가 어울리거나 붙거나 이러면 전체가 하나의 어떤 복합 신체 같은 성질을 띠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순함의 성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함은 그 유연함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잘 결합하는 것. 이런 것이 유연한 덕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암소를 이제 기르듯이 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왜 또, 이거는 뭐냐, 그냥 암소만이 아니고 이걸 기르다. 그 얘기는 뭔가 반복 훈련을 해서 얘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붙는다는 거는, 왜 리는 붙음이면서 떨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붙음과 떨어짐을 동시에 같이 사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누구지? 도울 선생 같은 경우 이런 거 막 강조하고 이러는데 서양 철학하고 우린 달라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막 강조하는데 그런 건 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을 타거나 뭔가를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건 다 어딘가에 붙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라인을 탈까? 이건 어떤 라인에 붙을까? 이런 거잖아요. 저 편에 붙을까? 이 편에 붙을까? 이럴 때. 우리는 붙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붙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들레즈처럼 얘기를 하면 이거는 탈주하는 것은 아니 탈영토화하는 것은 재영토화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붙는 것은 다른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 라인을 탄다, 어디에 붙는다 이럴 땐 동시에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옛날 사회에는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야. 같이 보는 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약간 좀 삭막한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을 바꾸면 붙은 것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천은 이걸 만약 계속해서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소를 기른다는 것은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양적 축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걸 기르는 게 이제 그 암소를 기르듯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허명이기 때문에 발금하고 같이 보면 허명이기 때문에 이 리꾀는 문명의 꾀로도 많이 봐요. 이거는 이제 정의천은 뭐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명의 꾀다 이렇게도 보는데 우리 문명이라고 하면 본다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애들을 이거를 계속해서 새롭게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애를 오래 부착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만들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러는 것 이러는 게 저는 문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를 한 번 붙여가지고 영원히 붙여 있게 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살벌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려면 원래는 떨어지기 쉬운 것이 또 이제 그 만물의 어떤 법칙 같은 건데 그거를 안 떨어지게 하려면 굉장한 강제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무력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나오죠. 강제력에 대한 사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그 허명이 아닌 거예요. 허명이 아니고 밝은 지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이제 문명의 파괴를 부르거나. 그럼 뭐 당장 우리 생태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런 접착제 같은 것들을 점점 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수록 사실은 굉장히 강한 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어떤 생태 문명의 파괴 같은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영원한 부착성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면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인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개의 리가 쓰이는 게 8개의 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8개인가? 8개죠. 88, 64. 8개의 괴가 있는데 이게 이 감옥에 가두는 판결과 관련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옥사라 그래가지고 옥사를 판결하. 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지? 징역 몇 년 이런 걸 때리는 거죠. 그런 거를 판결하는데 리께가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 리께가 그렇게 쓰일까? 이게 허명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궤들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은 붙음이고 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떤 존재이든 어딘가에 붙어서 의존해야지만 살 수가 있고 근데 그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붙어갖고 영원히 붙는 법은 잘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어떤 다른 것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어, 자신을 말랑말랑하게 해야지만 남에게 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만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말랑말랑한 신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연한 덕성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붙음에선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촉을 한번 볼게요. 이 리차견은요, 이제, 그러니까 리차견이 뭔가 발자국이 막 어지럽다. 그런 거는 발자국 자체는 막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발자국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을 못 정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의처는 뭐라냐면 조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아래에 있는 데다가 이때 아래는 뭐가 낮은 지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타오르기 쉽다. 아래에 있으면 위로 타오르기 쉽다. 더구나 이게 양이기 때문에 위로 막 타오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설명을 쭉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혈기왕성한 거예요. 혈기 자체가 어떤 피의 움직임의 기운인데, 원래 혈기가 왕성하면 이제 그 좀 조급해지고 움직임이 빨라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왕성한 거고요. 그럼 뭐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일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젊은 나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이 들었어도 뭔가를 새롭게 모색하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럴 때면 대부분 뭔가 의지도 있고, 거의 막 그 혈기가 왕성하게 움직이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뭐를 시작한다든가 뭐 이럴 때 붙어야 할 곳을 정해야 하는 게 지금 과제인 거잖아요. 어디에 붙을까? 즉, 무엇을 할까? 어디에 붙을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처음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이 혈기왕성한 양의 자질이라서 어쨌든 이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거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성을 무한히 많이 보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냐면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는 잘못될 확률도 무한하다는 거죠. 뭔가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지.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하면, 이때 신중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붙잡아 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붙는 거냐면 자기한테 붙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아 매서.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어. 그래서 이게 위로 자꾸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붙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을 곳을 정하는 게 이때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정한 게. 하지만 신중하게 하나를 붙잡아 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초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게 리차경, 경지무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호는 되게 간단하죠. 황리예요. 유기호는 황리. 우리가 황상원길 이럴 때 봤잖아요. 황은 가운데. 이게 이유니까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이 왔다. 그 황은 중도의 덕이다. 그 중은 제가 계속 말하는 어떤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명 중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리끼니까 문명이고 유기후기 때문에 중정이라 그런 거예요. 중은 가운데고 정은 자리라 그랬죠. 자리와 자질이 딱 합치하는 거. 이 뭐지? 이효의 자리에 육이 왔어. 음의 자리에 음이 온 거. 이런 게 이제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6.25는 딱 문명 중정한 애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지혜롭다는 거죠. 적절하게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길, 길한데, 길하는 것도 급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기륭화복 뭐 이런 거, 기륭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게 원길이에요. 그래서 이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선, 원을 대선으로 해석을 해요. 크게 선에서 길하다. 크게 선한 형태로 길하다. 그냥 길한 게 아니고 크게 길한데 크게 선한 형태로. 자, 이때 대선에서 선은 우리가 선악 어떤 그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름이 들어가야 돼요. 올바름은 들어가는데 그때 올바름도 뭔가 이렇게 적절하고 적합한 거죠. 이게 종교적 선악 개념은 아니에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이라는 말도 써요. 선악을 말을 쓰긴 하는데 어떤 종교적 선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좋고 나쁨 약간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예, 적절해서 좋다 이런 정도가 이제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크게 적절하게 좋다. 뭐라 그러지? 하여튼 크게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원길이에요. 그러고 원기를 이게 이제 원래 효사 자체가 오리지널 주역에서 이렇게 황리 원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6.2하고 6.5가 모두 함께 문명을 밝게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5요 같은 경우에는 이 5요는 이제 그 홀수니까 얘는 강의 자리예요. 근데 6은 음이에요. 강의 자리에 음이 왔으면 사실은 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제자들이 질문도 했어. 정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좋게 봅니까? 그랬더니 이천이 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6, 5도 문명 중한 거예요. 그 문명 중정하다가도 보는 거죠. 그래서 6.2와 6.5가 모두 다 음으로서 말랑말랑한 신체로 얘네가 함께 잘 붙을 수가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잘 붙어. 그래서 이제 막 그 문명을 함께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도 아니고 아주 원길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에 보면 이제 그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3. 지금 초유는 뭔가 이제 혈기가 왕성한 이런 상황이라 그랬고, 6기는 뭔가 적절하게 잘 처신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에 붙냐면, 초유는 이제 막 위로 붙으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6기는 원래 붙기를 중도의 덕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먼 길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3요를 가면 되게 재밌죠. 3요가 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예요. 자, 요게 일측질이에요. 해가 측, 기울측자예요. 해가 기운, 그러니까 기울어진 해, 석양의 붙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운 해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기운에는 뭐의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일뿐이 안 됐는데 왜 벌써 지는 해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희천이 엄청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8개가 겹쳐진 괴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순괴를 하고 있죠. 순괴. 그러니까 리가 겹쳐지고 또는 감이 겹쳐지고 이런 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상하가 겹쳐진 위아래 괴들을 어떻게 보냐를 이제 이천은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괴는 아래를 안으로, 위를 상괴를 밖으로,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보고, 공괴는 상하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감은 습으로 보고, 그러니까 반복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는 위하고 아래 개가 중첩될 때 이거는 아래를 위가 계승한다. 아래와 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3은 합계 하나가 끝난 거잖아. 그죠? 6.3이 합계 하나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계 하나 끝나고 이제 다시 상계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 하나가 끝났어. 그 얘하고 얘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또 시작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괴다. 이런 게 이제 그 8괴 중에서 나중에 보면 진괴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레가 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얘 때문에 아마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왜 석양인가? 학계 하나가 뭐 하나가 끝난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유가 되면 새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계승의 의미를 특별히 이제 붙을 때는 어딘가에 붙을 때 아래하고 위가 붙는다는 의미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어진다. 연결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들이 이어지고 붙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좀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일측지리는 어쨌든 하나가 끝났다. 하나가 끝날 때다. 이런 거고. 그런 어떤 시간이 붙어 있는 거죠. 석양에. 그 다음에 고부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부는 이 고가 장구고 부는 질그릇이. 질그릇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어디에 나왔지? 감깨에 있네. 이 부가 감깨 육사효에서 질그릇은 되게 소박하고 거친 그릇이라고 그랬죠. 유약 바르지 않은. 도자기가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되게 소박하고 거친 그릇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구가 뭐 오동나무 장구도 아니고 질그릇 장구가 사실 장구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실제로 질그릇으로 만든 장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걸 엎어놓고 막 장구처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뜻으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냥 일상에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일상에서 흥에 겨우면 장구처럼 두드리고 놀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북치고 뭐 놀이하고 이러는 게 어떤 보통은 연애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고부이가는 일상에서 어떤 흥겨운 상태를 고부이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흥겹고 좀 여유로운 상태. 이런 게 고부이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역전 해석에. 이 상은 항상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있는 도야. 그러니까 이 상도는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 태어나면 죽음이 있다. 이런 건 상도잖아. 그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 이거 끝이 있으면 이 옛날 사람들은요,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끝과 시작이라 그래요. 종시라 그래, 종시. 그러니까 종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진다는 거죠. 이런 게 상도예요. 그러니까 상도는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제 어떤 그 일상에서의 어떤 그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럴 때 이제 고부이가, 어떤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개념이 지금 고부이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질지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질은, 여기 대질자예요. 이게 한 7, 80세 정도 되는 나이인가 봐요. 근데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았기 때문에 7, 80세 정도면 이거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나이 든 거야. 매우 늙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징으로 썼던 일측 있잖아요. 석양, 기운해. 이게 이제 대지라고 지금 이렇게 그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게 석양의 붙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측지리였죠. 그러니까 일측지리였거든요. 석양에 붙는 것. 이거는 뭐냐면 그 기운해에 내가 붙어서 그걸 되게 자연스럽고 기꺼이 인정한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일측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이런 것이 일측질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기우, 해는 기울었는데 내가 거기에 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였어? 그렇게 되면 석양에 붙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석양에 붙지 않고 떨어지는 거야. 때는 일측인데 나는 거기에 붙지 않아. 난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건 뭐죠? 나의 나이 듦을 뭐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듦을 긍정하지 않고 다른 나이를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젊은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질의 나이에 맞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 원래 원래 계산은 지금 일축질인데 해가 기울어 걸려 있는 해가 기울어 걸려 있다도 이제 붙다, 매달다, 걸려 있다. 이게 다 같은 뜻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운 해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질그릇 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무이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고무이가를 석양 일칙질이면 고무이가를 하는 게 좋은데 고무이가를 하지 않기 쉽다는 거예요. 고무이가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대질지차. 그 나이 든 것을 한탄하는 거야. 나이 든 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이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때는 일칙인데 나는 그것을 부정을 해. 그럼 리가 안 되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오늘날은 나이 든 것을 되게 한탄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질의 나이에 맞게 살고 다른 나이를 살지 않고 대질의 나이를 사는 것. 이런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오늘 지금 그 시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빅 중에 상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상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뭐라 써놓는데 이게 대상전이 있고 소상전이 있어요. 대상전은 괴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상전은 효마다 소상전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원래 역전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다 빼놓은 거고. 그 소상전도 그 역전에서 이천이 다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 소상전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대질, 그러니까 대질이 되면 뭐지? 그 일측지리를 한다는 것은 어디 갔어? 사람을 구해서 자기 일을 계속하게 하고, 즉 뭐죠? 자기 일을 위임을 하라는 거죠.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신은 물러나고, 그리고 몸을 쉬게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후배한테 자기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물러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몸을 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고부이가죠. 여유로운 삶, 흥을 돋굴 수 있는 삶,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은 쉴 때인데 일을 쉬지 않아. 이런 거가 아주 가장 안 좋은 일인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노년의 가장 큰 문제죠. 몸은 쉴 때인데, 마음은 20대야. 그리고 내 능력도 20대, 30대야. 그러니까 후임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내가 하려 그래. 물려주질 않아. 이런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역에서는 잘 은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잘 은퇴하려면 일이 멈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그 후배들한테 그거를 넘겨주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몸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내 몸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질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일마다 필요로 하는 몸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입니다. 그 다음에 구사효. 구사효는 조금 어려운데, 돌연히. 이때 여는 뭐뭐 하는 듯한 이런 걸로 이것도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아까 연자는 그럴 연자는 약간 어떤 뭐랄까 모양 같은 거라면 이 여자는 뭐뭐 하는 듯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부러지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이미지라는 거지. 막 돌연스러운 듯한 어떤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기래요. 그러니까 돌연히 오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막 저돌적으로 뭔가 막 하는 거야. 갑자기 저돌적으로 갑자기라고 하는 거 되게 급하게 하는 거니까 아까 초효를 조급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구사도 상계의 제일 아래효고 초효는 학계의 제일 아래효고 둘 다 양이고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초효는 이건 뭐 시작이거나 젊은이거나 뭐 모색의 초기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내가 막 저돌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죠? 초효는. 근데 이제 구사효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섭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뭘 저돌적으로 하면 그건 곧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효는 항상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서 이제 삼효 사효는 그래서 좀 위험한 신중해야 되는 이런 효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 이어받는다는 뜻을 또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일측지리 때문에 이천이 이걸 이어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레도 이제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레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새로 왔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세대 교체, 정권 교체.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새로 시작하는 그 어떤 이어주는 그 효가 구사. 그러니까 약간 뭐지? 혼란스럽고 뭔가 책임도 막중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효인 거죠. 그런데 얘가 양이야. 양이어서 이걸 되게 막 급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처는 이 효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요쪽 해석이 그런데 어쨌든 세대 교체, 정권 교체 같은 걸 하는데 이거는 이 효를 직접 볼게요.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구사는 학계를 떠나 상계로 올라와서 밝음을 잇는 초기이다. 그러니까 상계인데 아래 밝음에서 윗 밝음으로, 그죠? 아래께서 윗께로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받드는 자리인데 얘는 이제 중정하지는 못해. 또 이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바른 자리도 아니야. 그래서 굳센기세로 돌연이 와. 그러니까 잘 이어받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잘 이어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공손하고 겸양하는 진정성과 순리대로 받드는 도리가 있는 자다. 이 유순한 덕이잖아요. 그죠? 유순한 덕이 있어야 되는 자야. 그래서 이제 순임금과 개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순임금은 신하였어요 원래. 요임금의 신하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요임금이 어, 그 신하한테 왕의 자리를 양보라 저기 계승을 시킨 거야. 그리고 걔는 우임금의 신하였어요. 우임금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우임금이 신하였는데 왕이 된 거야. 우임금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하들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성과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뭔가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신하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신하들이 이제 구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구사는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런 신하들은 공손하고 겸양하는 어떤 이런 진정성이 있는 유순한 어떤 신하여야 됐는데 이해는 구의 자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교체를 할 때의 어떤 신하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어떤 그 왕하고 지금 현재 왕하고 신하의 관계에서 왕의 뜻을 잘 이어받는 신하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이천이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어서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구사효는 왕과 가까운 신하로서 어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교체가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되게 저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막 불타듯이 되고 죽을 듯이 되고 버려지는 듯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좋은 호응을 못 받는 거지. 너무 저돌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되게 경계하고 위험을 느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어, 붙을 곳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6호는 출체 타약. 출체는 이게 원래 이제 눈물 흘리다인데 출체 자체가 그냥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눈물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타약 이거는 줄줄 흐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거야. 석차약, 아니 척차약. 요 척자는 우리가 건께에서 한번 봤어요. 그죠? 건께 사요에서 저녁이 되어도 두려워하면 이럴 때 이 척자였어요. 차자는 이거는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뭔가 막 두려워하고 막 한탄하는 이런 모양새. 이때 약자 있잖아요. 약자. 이런 얘기 지금 되게 이게 약간 좀 약간 문학적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도 그 약간 형용사화하는 어떤 그 전미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어떤 그 형상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그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한탄하는 이런 모양을 지금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제 유고는 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냐 하면 유고는 이제 어떤 군주의 자리인데 이 위아래가 지금 강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양에 붙어 있다는 것은 강양한테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유순한 임금이
어떤 굳센 그 신하들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아무리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잖아요.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눈물을 막 줄줄 흘릴 정도야. 이거 막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천은 이거를 괜찮게 봐요. 이게 되게 웃기죠. 이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막 눈물을 흘리고 뭔가 이 자리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게 위험한 걸 알고 뭔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출체타약, 척차약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이제 그 역전 해석에서 자기가 이제 뭐지, 중정한 덕을 자기가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오효니까, 가운데니까. 자기가 중정한 덕을 갖고 있고, 문명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만 믿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얘는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릴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럴수록 되게 신중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좋겠죠. 다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위아래 강량에 의지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자기가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린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안전한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뭐를 만들어냈지. 라는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붙은 걸까요? 오혀는 강량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강량에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하죠. 길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구요. 상구요는 참 하고 싶지 않은 회인데, 왕용 출정. 그러니까 이렇게 싫은 효들이 있어요. 왕용 출정. 특히 이 정자 나오는 거 너무 싫죠. 뭐 정벌 하잖아. 그리고 중국에 굉장히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 정벌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 뭔가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면 왕은 세습되는데 왕의 성씨가 바뀌었어. 쿠데타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걸 다 미화시켜. 미화시킬 때 다 정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벌. 여기서 이제 그 이천이 뭐냐면 정벌은 형벌을 크게 쓰는 것이다. 누구한테 벌을 내린다는 거야. 근데 이걸 되게 크게, 이게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때 뭐 오랑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왕이 그들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미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너무 싫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상구는 뭐에 붙냐면 밝음하고 붙음의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밝아. 그리고 이제 어, 잘 붙어. 잘 붙어가지고 얘가 그 6호하고 같이 뭐를 6호에 잘 붙어요. 그 6호를 도와서 왕을 도와서 뭐를 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효는 항상 그러니까 오효의 중을 지났기 때문에 과도해야 되는데 여기 이 릿계의 상효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릿계에서 상효가 이제 맨 위에가 상효면 밝은 것은 위에 있을수록 훨씬 해나 불처럼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는 아름다움인데 이때 아름다움은 어떤 일이 뭔가 좀 뭐지 좀 아름다운 일들 약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요거 절수 우두머리만 베고 획 이제 포획한 것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아니고
추는 이제 약간 추하다 할 때 추자인데 이건 그냥 평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병졸이야. 그러니까는 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일반 병졸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목만 베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일반 병졸이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고하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생각해 볼 만은 한데 이제 이 상고효는 무고하다고 하지만 요 전제죠. 요 단서. 요 단서를 안 지키면 이건 굉장히 탈이 나기 쉬운 효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단서가 이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정벌을 했는데 이렇게 우두머리만 베고 나머지 병졸들 다 살려줘?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잘 안 그러죠.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땐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 사냥 같은 거 할 땐 되죠. 이런 어두운 역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일반 병졸까지 다 잡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이 정벌이 벌을 주는 건데 전쟁이 벌을 주는 건데 벌을 모든 사람을 다 줘. 그러면은 그게 과연 벌이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이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도 대량 살상의 전쟁 같은 거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대량 살상을 용납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생각을 해도 고대나 중세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의 전쟁은 너무 광포한 전쟁이 돼가지고 진짜 대량 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최근 100년 사이 이전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특히나 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학살하는 거는 옛날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두머리만 베야지. 왜 일반 병조를 잡아? 말도 안 돼. 적어도 이런 관념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의천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밝음이 지나쳐서 작은 잘못까지 비추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병졸까지도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사소한 것까지 다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형벌 일반론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결단이 지나쳐가지고 용서를 하나도 안 해줘. 이게 이제 그 일반 병졸까지 다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절수, 획비 기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자잘한 잘못은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용서할 일은 좀 최대한 많이 용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그 형벌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사회를 유지하는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형벌주의 같은 것들이 이 유가들에게는 또는 고대에는 이게 최우선의 사회 원칙은 아니었어요. 사회를 구성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법정 형벌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거 넘어가 준다?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른 감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늘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대부분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 뭐지 죄형 법정주의, 법정 형벌주의 같은 거는 실제로 그게 그렇게 공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은 그 생각거리를 주는 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금 뭐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게 벌써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각거리가 많고 좀 재미있는 효이기도 합니다.